오늘 매일그대와 3부 순서는 르투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달 4월 때 뵙고 이제 5월에 뵙는데 이제 네. 훌쩍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초여름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5월 딱 접어들으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지는 것 네, 같죠? 맞아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텍사스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체질 갖고 계시네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많이 더운 게 때로는 특히 차 안에 타면 네. 주차돼 있다가 타면 좀 덥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거 빼고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추위, 더위? 저는 더위를 별로 안 타는 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세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고 더위는 별로 안 타는 그러면 편이에요. 교수님도 저랑 마찬가지시겠네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죠, 어떨 땐. 그래요. 뭐 다른 온도를 가족들은, 맞춰야 네, 되니까. 다른 가족들은 너무 덥다고 나는 네. 안 덥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맞아요. 그 온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또 교수님과 함께 우리 상담 이야기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딱 5월에 네. 어울릴 만한 그런 주제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5월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할 때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네, 행복한 가정의 특징.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네. 자녀도 생기고 가정을 이렇게 이룰 때 모두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모든 가정이 좀 슬픈 현실이지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 살다 보면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디나 우리 어디 사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 때는 정말 가족밖에 없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환경 다 떠나왔고 네. 뭐 친척이나 친구나 뭐 주위에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미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도 의지하고 서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가족 외에는 없는데 가정이 불행하다. 그러면은 정말 이민 생활 참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미국에서 가정이 더 행복한 게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이곳 미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종천 교수님께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특징 잘 듣고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추린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뭐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고 뭐 시간 되는 대로 목표는 한 4-5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저희 가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가족 간에 서로 헌신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가족 안에 다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많이 이제 감정적으로든지 이제 서로 이제 가족 간에 굉장히 끈끈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팀워크라고 그럴까요? 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비난하거나 이렇게 뭐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 멤버들이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네.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다 속으로는 다 사랑하고 다 챙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뭐 각자 가족 멤버들끼리 각자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를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가족끼리 모여서 주로 밖에 나가서 네. 이렇게 액티비티라든지 활동들을 많이 한 가정일수록 음. 우리가 하나다, 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말 같은데 같이 나가서 뭐 하다못해 공이라도 같이 차고 뭐 게임이라도 같이 하고 네.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는 가정일수록 네. 가족이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하나의 그 팀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많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같이 밥 먹을 때도 그냥 말없이 밥만 먹고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다음에 뭐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쉬고 싶으니까 맞아요. 예, 쉬고 싶으니까 왜 특히 이제 밖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막 부딪히면서 우리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네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막 사람한테 치여서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그러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맞아요. 말하기도 싫고. 예,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될 만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했을 때 뭔가 재밌었던 기억이 많은 가정 있죠. 네. 그런 가정일수록 행복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럴수록 이렇게 서로 무슨 일 있을 때 왜냐 함께 이렇게 뭔가 즐거워하고 함께 뭔가를 헤쳐나가고 함께 일했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커서도 자녀들이 커서도 성장해서도 이제 서로 가족끼리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공감하려고 하고 네. 함께 웃었던 기억도 많고 어렸을 네. 때 나가서 또 어떨 때는 슬펐을 때는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어서 우린 한 가족이야. 이런 느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네. 뭔가 같이 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집에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 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뭔가 같이 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집에 있으면 한 공간에 이렇게 있기보다는 뭔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할 일 하고 네. 뭐 쉬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네. 차를 딱 타고 나가면 어쨌든 한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그쵸. 네.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뭐 거창하게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게 함께 공을 차는 거라도 그쵸. 네.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걸 알지만 사실 이게 저도 사실 뭐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커가지고 이걸 제가 정말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주말 되면은 그냥 쉬고 싶지 네. 사실. 그리고 뭐 요즘에 가정들 분위기들 보면 다 각자 이제 셀폰들 잡고 있거나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맞아요. TV 앞에 앉아 있고 음, 한 공간 하나에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에 있긴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함께하는 인터랙션이라든지 서로 간에 함께하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네. 의외로 나가서 하는 것들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어, 뭐 주로 이제 식사를 하러 그래도 나가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텍사스에 오늘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는데 네. 식사는 그냥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네. 그것도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밥만 앉아서 먹고 밥만 돌아오는 먹고 거죠. 네. 뭐 심지어는 앉아서 같이 밥을 먹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셀폰 보고 있고 네 그런 네. 경우 많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하다가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족 간의 끈끈함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나이가 조금 이제 뭐 티네이저가 되고 또 뭐 대학 가서 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네. 있고요.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주변에 보면요. 의외로 되게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네. 어린아이들은 집에 있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도 이렇게 함께 놀아주는 게 힘드니까 네. 주말 되고 뭐 이렇게 시간 나면
오히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놀이터라도 간다거나 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참 잘하는 거네요. 예,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뭐 자전거를 타셔도 되고 뭐 음. 심지어는 그냥 같이 너무 또 거창한 생각 만약에 뭐 그냥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트레일이나 파크 같은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나가서 같이 나가서 뭐 좀 걷거나 그냥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맞아요. 예, 잘 활용하면 사실 음. 이렇게 가족끼리 훨씬 더 이렇게 그 친밀감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그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528님께서 한국이면 다 같이 모내기를 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네. 저는 못 들어봤는데 온 가족 액티비티로 모내기, 마늘 뽑기, 고추 따기, 김매기 이런 거 하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너무 좋겠어요. 네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에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같이. 맞아요. 이제 막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두뇌에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뇌 발달에도. 그래서 가족끼리 이런 액티비티 같은 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참 좋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가족끼리 바깥에서 야외 액티비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가정이죠. 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이란 것이 참 희한한 것이 또 각자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안에. 그래서 각자의 어떤 삶에 대한 존중이 있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족 안에 한 형제 자매지만 서로 성격도 다르고요. 네. 뭐 성별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가족 안에 보면 또 세대 간에 또 다르잖아요. 또 부부가 또 다르고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각자가 또 삶에 또 고민하는 거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다 다른데 네. 또 성격적인 다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또 필요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웰빙이라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존중되는 과정이 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행복한 가정은 이제 나와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런 건데 너무 우리만 많고 나가 너무 없으면은 그것도 가정이 이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 개인의 차이점이 존중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그나마 제일 파워가 센 이제 막 그게 좀 이렇게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옮겨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모든 가정의 어떤 모든 의사 결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룰이라든지 뭐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무조건 만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엔 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한 가정은 너무 나가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우리만 있어도 안 되고 나와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가정이 건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개인의 성격을 인정해주고 다른 점을 인정해줘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영역을 또 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 있잖아요. 너무 우리만 많은 가정은 무조건 다 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함께 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뭐 정말 간단한 예지만 식당에 가서도 메뉴 결정할 때 각자 따로 시키는 거 허락 안 하고 무조건 다 통일해. 뭐 명절 때 무조건 다 모여. 네. 뭐 이렇게 하면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어. 너무 우리만 있고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나 개인의 어떤 차이점은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나만 너무 강조가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네. 함께하는 그거는 아빠 생각이 엄마 생각이고 나는 내 다른 삶이 있고 너무 바운더리가 이제 너무 경계선이 너무 강해서 네.
가족 간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다 각자 그냥 서로 터치 안 하고 이제 서로 간섭하면 싸움 난다 싶으니까 너무 이제 내버려둬서 네. 각자가 그냥 살아가는, 마치 그냥 가정이 하숙집 같은 느낌. 아, 네네. 하숙집이 그렇잖아요. 하숙집이 그렇죠. 우리 같이 같은 공간에 살긴 하지만 전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네. 이제 가정도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가정. 네. 예. 그런 것 같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가족 간에 너무 이쪽 우리라는 것만 우리라는 걸 좀 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도 이렇게 떠오르는 가정도 있고 네. 또 각자의 삶이 너무 또 치우쳐 있는 그런 네. 가정도 생각나는 가족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가지가 적절하게 네. 공존이 하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네. 그리고요. 또 같은 가정 안에 있어도요. 이게 어떤 삶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이게 또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네. 함께 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스타일대로 만약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고 아이가 10대가 됐는데도 그 스타일을 여전히 고수하려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안 되죠. 만약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면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쵸, 또 네. 각자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점점 이제 아이가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심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함께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사실은 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조금 줄어들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어떤 가정이 보면 어떤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큰 이제 전환점이 있을 때 가정도 그 안에 있는 다이내믹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변하고 그냥 끝까지 고착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겨요. 네. 이렇겠죠. 10대 아이가 네. 여전히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어린애 취급, 초등학생 취급하고 일일이 다 챙겨준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일일이 다 간섭하고 주말마다 어디 같이 가자 그러고 네, 뭐 혼자만의 시간을 없고, 가지도록 네. 의사 결정권도 완전히 초등학생 대하듯이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자유권을 이제 보장해주지 않으면 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10대의 아이한테 어떤 10대는 여전히 어떤 아직도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모니터링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이제 너 이제 알아서 해. 그러면서 전혀 터치를 못하고 또 이제 아이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어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뭐 또 네. 자녀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결혼했을 때도 정서적으로 이제는 한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부모님이 계속 간섭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예, 네. 너무 계속 우리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계속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의 삶이 또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 있게 잘 공존을 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나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참 알지만 또 실천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매일 그대 3부 초대석에서는 이종총 교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특징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네. 채팅창에서 한 분이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5616님, 안녕 채은 씨,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가족이 함께할 때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용서도 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함께할 때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저희 가족은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죠.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하신다면 네. 분명히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지만 너무 충분히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5616님. 네, 스스로 뭐 나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쵸. 그게 확신이 얼마나 있으신 힘든데. 거니까. 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적절한 리더십을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뭐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걸 이제 연날리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너무 많이 세게 잡아당기면 연도 떨어지고 너무 음. 풀면 연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진짜 너무 네. 적절한 비유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적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해는 이제 뭐 대학하고 이제 이번에 한 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저 티네이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어떤 가정들은 도저히 자기 10대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해도 듣지도 않고 네. 반항만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되게 마음씨도 착하시고 되게 잘 해주려고 그러시고 이제 그런데 잘 해주고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부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룰이 적절하게 있고 네. 또 그 룰대로 아이가 잘 따랐을 때 또 칭찬과 보상이 있고 또 실수했을 때 잘 못했을 때 그때도 아이가 수용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적절한 또 뭔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적절한 어떤 결과 이렇게 아이가 겪어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다 있어야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권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코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잘할 수도 없고 이게 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네. 좋은 것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들으면은 이 가정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부모가 적절한 권위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랑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양쪽 극단이 있는데요. 한쪽 극단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너무 이제 강하고 너무 권위적이어서 자녀가 감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한쪽 극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권위를 다 잃어버려서 아이가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부모의 어떤 가이드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상당히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부부 만족도가 가장 부부의 삶 속에 부부가 처음부터 결혼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삶 속에 가장 부부의 만족도가 가장 밑에 떨어지는 시간이 아이들이 10대 때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권위가 너무 있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권위가 없어서 아이들이 반항만 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그 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적절한 리더십, 적절한 권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라고 세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부모의 역할이랑 아이의 역할이 뒤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 안에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서브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족도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정 안에서 그 부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시스템이 있다면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게 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여야 하고 부모로서 두 사람 간의 친밀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안정을 이제 가정 안에서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서로가 이제 친하고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이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랑 얘기만 하게 되냐면 자녀한테 자녀.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아빠는 한 자녀가 있으면 아빠가 한 자녀랑 얘기하고 또 그 대화가 끝나면 또 엄마가 그 자녀랑 얘기하고 있는데 부부 사이는 대화가 없는 거죠. 인터랙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디에서 내가 서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자녀가 그 부모 배우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쉽게 말해서 건강한 부부는 뭐냐면 서로 서포트해주고 네. 서로 지지해주고 감정적으로 서로 애정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제 부부가 서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자꾸 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사이가 나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막 자기 힘든 거를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답답해서 그렇죠. 내가 너희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음. 또는 뭐 남편은 너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경우 네. 그 아이가 이제 부모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를 뭐 기쁘게 해줘야 착한 아이일수록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필요보다도 아이는 아이니까 네.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당장의 눈에 보였을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삼각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드라마에서만 삼각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양쪽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건강하게 당장은 문제가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당장은 이제 양쪽 배우자 엄마 아빠는 자기가 어떤 정서적인 피로가 풀리니까 네. 이제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아이는 성장했을 때 많은 문제를 가질 경우가 많아요. 뭐 그 문제가 사회에서 뭐 범죄자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힘들 경우 부모를 보고 싶지 않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는요. 어렸을 때는 그렇진 않겠지만 네. 나중에는 네. 부모가 너무 피곤한 거죠. 자기한테. 제발 엄마 아빠 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뭐 누구랑 꼭 싸우면 꼭 자녀 누구한테 꼭 연락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연락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막 얘기를 듣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 얘기 네.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네.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고갈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 나쁜 아들이고 나쁜 딸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의 어떤 건강한 가정이 있으려면 건강한 나가 있어야지 건강한 이제 우리가 있는 건데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 네. 그래서 부모님들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자녀한테 가셔서 이렇게 자기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다 푸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싸우더라도 네. 싸우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지 자녀한테 가서 서로 이렇게 푸시는 거는 가정을 이게 망가뜨리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저도 오늘 많은 것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번째는 부모와 아이 역할이 뒤바뀌지 않아야 된다.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벌써 또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항상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10가지 중에 죄송합니다. 4가지까지 4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네요. 뭐 다음에 또 이어나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가정 이야기니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